500만 원 안 갚으면 인쇄소 불태워버릴 거야. 네 남편 다리도 부러뜨려버린다. 제발요.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주시면 돈 구해올게요. 매일같이 사채업자가 집에 왔습니다. 야, 박민수, 문 열어. 돈 내놓아 임마. 그런데 다음 날 저는 또 경마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을 날렸습니다. 저는 올해 65 박민수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 이야기는 지난 석 달 전 아내가 이혼 통보를 하던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 앉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이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생각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아내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재산 분할은 필요 없어요. 당신이 다 가지세요. 저는 멍하니 서류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인데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몰라요? 3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는지 생각해보세요. 아내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사인하세요. 아내는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옷들이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대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대 맨 아래 서랍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통장이 15개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신한은행 예금주 이지숙, 잔액 2,300만 원. 두 번째 통장 국민은행 3,500만 원. 세 번째 통장 우리은행 4,100만 원. 숫자가 점점 커졌습니다. 네 번째 5천만 원. 다섯 번째 6천만 원. 14번째 4억 원. 마지막 15번째 통장 5억 원.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액이 15억 3,900만 원. 15억이요? 제 아내가 15억을 숨기고 있었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아는 아내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25살의 아내와 30살의 저는 작은 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5년차 제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경마장에 갔습니다. 처음엔 재미로 10,000원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이번엔 10만 원 걸었습니다. 또 이겼습니다.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저는 중독됐습니다. 경마의 도박에, 경마장 카지노 불법 도박장 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잃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 잃고 1,000만 원 잃고 2,000만 원 잃었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것도 모자라 사채를 썼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때 아내가 알게 됐습니다. 당신 도박했어요? 미안해. 다시는 안 할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돈 내놔! 안 그러면 인쇄소 다 때려 부술 거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일할게요. 당신 빚 내가 갚을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빚은 5억 원이 됐습니다. 아내는 지쳐갔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도 도박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빌었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계속됐습니다. 15년 전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몸이 망가집니다.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쉬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최악의 남편이었습니다. 10년 전 드디어 빚을 다 갚았습니다. 5억 원. 아내가 15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갚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예전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말도 없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와 방을 따로 썼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계속 일했습니다. 식당 1, 편의점 1. 왜 일하는지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 아내가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15개의 통장을 발견한 겁니다. 15억 원. 아내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그때 통장 사이에서 편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수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통장을 발견한 거겠죠? 놀랐죠? 나도 15억이나 모을 수 있었어요. 이 돈은 당신 도박빚 갚고 남은 내 돈이에요. 15년 동안 당신 빚 5억 갚았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15억 모았어요. 이제 나는 이 돈으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당신 없이.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쥔 채 울었습니다. 아내가 15년 동안 제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자기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뭘 했나요? 도박을 멈추긴 했지만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고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최악의 남편이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15억 원. 아내가 10년 동안 혼자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준 기한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아내의 친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안 알려줄 거예요. 친구들도 저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지금 엄마랑 있어. 아들이 주소를 보냈습니다. 강남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좀 만나게 해줘.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앉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빠 편이 아니에요. 아들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뭐 하셨어요? 도박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나세요? 빚쟁이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었어요. 엄마가 울면서 빌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중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엄마가 아침에 식당 가고 저녁에 편의점 가고. 저는 엄마 얼굴을 하루에 1시간밖에 못 봤어요. 아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엄마가 쓰러졌어요. 과로였어요. 그런데 아빠는 뭐 하셨어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셨죠.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빠를 존경한 적이 없어요. 사랑한 적도 없어요. 그냥 참고 살았어요. 엄마 때문에. 아들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 엄마는 자유로워지고 싶대요. 30년 동안 아빠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인생이 없었대요. 민호야. 나는 엄마 없이 못 살아. 제발.
엄마 좀 만나게 해줘.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안 만난대요.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날 법원에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이혼 소송 통지서였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남편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기기 힘듭니다. 부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부인이 30년 동안 모든 증거를 모아뒀습니다. 아내가 30년 동안 준비한 거였습니다. 이혼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필요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위치 추적 앱. 저는 앱을 켰습니다. 작동했습니다. 아내의 위치가 나타났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그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저는 로비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밤 10시가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 만나고 싶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법원에서 보죠. 아내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잠깐만 얘기하자. 아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여보, 제발.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은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어요? 100번, 1000번?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나는 바뀔 수 있어. 정말이야. 아니요. 당신은 안 바뀌어요. 아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생각한 적 없어요. 당신 생각만 했어요. 나는 당신의 엄마도 아니고 하녀도 아니에요.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꿈이 있었어요. 25에 결혼해서 60까지 당신 뒷바라지 했어요. 35년이에요. 내 인생 35년을 당신한테 바쳤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10년 동안 준비했어요. 돈 모으고 집 알아보고 이혼 준비하고. 여보,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저도 당신 없이 못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알았어요.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아내가 돌아섰습니다.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로비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15개의 통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통장을 하나씩 다시 펼쳐봤습니다. 첫 번째 통장 2,300만 원. 입금 날짜를 봤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입금돼 있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악착같이 일했으면 매달 이렇게 모았을까요? 아내는 정말로 떠난 거였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의 도박 기록입니다. 10년 동안 계속 도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빚 독촉 문자입니다. 총 5억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빚을 갚기 위해 일한 기록입니다. 식당, 편의점, 청소 3곳에서 동시에 일했습니다. 증거가 계속 제출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재판장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피고와 살 수 없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아내가 법정을 나가려 했습니다. 여보,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1000번 드렸어요. 이제는 없어요. 아내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아내의 통장들을 꺼내봤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입금 시간이 모두 새벽 2시였습니다. 아내가 편의점 일을 마치고 바로 입금한 거였습니다. 매달 정확히 200만 원씩 입금돼 있었습니다. 아내는 1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돈을 모은 거였습니다. 5년 전부터 입금 금액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매달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아내가 무슨 일을 한 걸까요? 저는 아내가 일했던 곳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식당으로 갔습니다.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지숙 씨는 요리를 정말 잘하셨어요.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주방을 다 맡으셨죠.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주방장까지 됐다는 걸. 그때 지숙 씨가 부업을 시작하셨어요. 저녁에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셨어요. 도시락 배달이요? 네. 처음에는 하루에 10개 정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100개까지 만드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숙이는 언제 쉬었어요? 거의 안 쉬었죠. 아침 6시에 여기 와서 점심 장사하고 오후에는 도시락 만들고 저녁에 배달하고 밤에는 편의점 가고. 하루에 몇 시간 잤을까요? 3시간, 4시간. 지숙 씨가 가끔 졸면서 일하셨어요. 돈 모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자유롭게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으로 편의점에 갔습니다. 지숙 씨요. 정말 성실하셨죠.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셨어요. 명절에도 나오셨어요. 돈 벌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목표가 있다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숙 씨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행복할 거라고. 저는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아내는 10년 동안 하루 3시간만 자면서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도시락 만들어 팔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그렇게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습니다. 저한테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저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지숙에게. 나는 오늘 당신이 일했던 곳들을 다 찾아갔어. 그분들한테 들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동안 당신이 뭘 하는지 관심도 없었어. 나는 최악의 남편이었어. 지수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제발. 인수.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내의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경비실에 편지를 맡겼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아내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재판 전날 저는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지수가 나야. 편지 받았어? 받았어요. 당신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늦은 게 아니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수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도박할 때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매일 밤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 묻고 울었어요. 지수가 미안해. 빚쟁이들이 집에 올 때마다 무릎 꿇었어요. 제발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정말 미안해. 병원에 쓰러졌을 때 나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 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했죠.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나는 바뀔 수 있어. 정말이야. 아니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내일 재판에서 봐요. 아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아내 옆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증인은 원고가 일했던 식당 사장 김영철 씨입니다. 식당 사장이 증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은 원고를 얼마나 아십니까?
12년 정도 합니다. 원고가 제 식당에서 12년 동안 일했습니다. 원고가 어떻게 일했습니까? 정말 성실했습니다. 1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생활 모습은 어땠습니까?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항상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 보였습니까? 원고는 제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도시락 장사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했습니까? 총 20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지숙 씨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왜 그렇게 일했습니까?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남편한테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증언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다음 재판에서 내리겠습니다. 한 달 후에 최종 판결을 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이제 아셨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내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통장을 펼쳤습니다. 한 달 후,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재판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들었습니다. 원고 이지숙과 피고 박민수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끝까지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인쇄소는 팔았습니다. 3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 진 빚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도박빚 중 5억을 갚아줬습니다.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였습니다.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65의 나이에 배달 일은 고됐습니다. 겨울엔 손이 얼었습니다. 여름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하루 종일 배달하면 12만 원. 젊은 사람들은 더 번다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오후 6시.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1시간 쉬었습니다. 몸을 누이니 정신을 잃듯 잠들었습니다. 저녁 10시. 다시 일어났습니다.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까지 일했습니다. 취한 손님들을 태웠습니다. 욕하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토하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한 건 운전하면 2만 원. 하루 5건 하면 10만 원. 새벽 2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녹초가 됐습니다. 샤워하고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7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배달로 90만 원. 대리운전으로 60만 원. 편의점 알바로 50만 원.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아내가 1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몸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돈이 모였습니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아내에게 송금했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아내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돌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주소 좀 알려줄 수 있니? 아들이 한참 망설였습니다. 왜요? 엄마한테 꽃 좀 보내고 싶어서.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울 오피스텔이에요. 고맙다. 저는 매달 20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내의 집 앞에 갔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꽃다발을 두고 왔습니다. 편지도 함께 놓고 왔습니다. 지수가 오늘도 미안해. 매일 미안해. 건강하게 지내.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가보면 꽃다발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찾아와 현관문 앞에 꽃을 놓고 갔습니다. 편지를 놓고 갔습니다. 선물을 놓고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배달과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아내에게 송금했습니다. 일이 많았던 날은 아내에게 더 많이 송금했습니다. 아내의 생일, 딸아들 생일이면 더 보냈습니다. 1년 동안 3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5억 원을 갚으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2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 일하면서? 일하니까 활력도 돋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 지수가 내가 보내는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해?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고 했었잖아.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한테 들었어요. 배달하고 대리운전하고 편의점까지 한다고. 나는 공방 하나 차려서 운영 중이에요. 작은 공방인데 나름 재미있네. 액세서리나 아기들 좋아할 캐릭터, 머리핀 만들어서 팔곤 해요. 지나가는 학생들이 하나씩 사가기도 하고 손님들은 나름 꾸준히 와요. 그랬구나.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건강 챙기면서 일해요. 알았어. 지수가 너도 건강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전화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배달일, 대리운전,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몸은 고되고 하루도 쉬는 날은 없지만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보람차고 뿌듯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도 당당해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움츠려들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 느껴보지 못했던 인생의 재미를 노후에야 느끼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했습니다. 배달 대리운전 알바, 매달 20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3년 동안 1억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아내의 집 앞에 갔습니다. 꽃다발을 놓고 갔습니다. 맨 처음에는 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꽃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는 아내의 집 앞에 갔습니다. 꽃다발과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멈췄습니다.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내였습니다. 밥 먹고 가. 뭐? 밥 먹고 가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간단한 식사였지만 제 눈에는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여기 앉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뭐해요? 안 먹고.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만에 먹는 아내의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우걱우걱 먹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당신 3년 동안 고생한 거 다 알아요. 아들한테 들었어요. 매일 배달하고 대리운전하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보낸 돈도 다 받았어요. 꽃도 편지도 다 받았어요. 버리지 않았어? 버렸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받았어. 왜? 당신이 진심인 것 같아서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돈 보내고 편지 쓰고. 그런 성실함. 당신한테서 처음 봤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수가 고마워. 오늘 밥 먹게 해줘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맨날 밥 사 먹지요? 대충 라면이나 끓여 먹고 가끔 내가 차려준 밥 먹고 싶으면 와요. 자주는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말. 정말 와도 돼? 한 달에 한 번. 이것도 당신이 계속 일해서 돈 보내줄 때만이야. 그러니까 당신 계속 성실하게 일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가.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요. 다 들었으면 그만 가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현관문까지 걸어갔습니다. 돌아서서 아내를 봤습니다. 지수가 한 달 후에 올게. 그때까지 건강해. 저는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 달에 한 번 아내의 집에 갔습니다. 아내는 밥을 차려줬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7순이 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했습니다. 나라에서 시니어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고된 일은 안 합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납니다. 주말에 잠깐 일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매달 아내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직도 배달이랑 대리운전 하고 있어? 아니. 그건 관두고 그때 신청했던 시니어 일자리 하고 있어.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니라서 괜찮아. 힘든 일도 없고. 그리고 당신한테 아직 5억 다 못 갚았어. 이제 됐어. 갚은 셈 쳐요. 아니야. 아직 좀 남았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 참 고집도 세네요. 그래서 도박도 고집 부려가며 했던 건가? 저는 멋쩍게 웃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다음 주 토요일 시간 있어요? 응? 무슨 일인데? 나 겨울 옷 사러 갈 건데 같이 갈 사람이 없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둘이? 응. 사고 싶은 코트가 있는데 당신이 가서 봐줬으면 해서.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아.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새 옷을 입고 아내를 만나러 갔습니다. 30년 전 데이트하던 그때처럼 떨렸습니다. 아내도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서 이 옷, 저 옷, 거울에 비춰보며 진지하게 옷을 고르는 아내를 보니 여전히 아가씨 때 모습 같았습니다. 당신. 그거 마음에 들어? 내가 하나 사주고 싶어서 그래. 아내에게 30년 만에 옷을 사줬습니다. 은은한 분홍색 코트를 입은 아내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었을 적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외식을 한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수가. 오늘 정말 좋았어. 나도 당신이 코트 사줘서 좋았어. 다음에는 구두 하나 사줘?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그날 후로 우리는 한 달에 2번씩 만났습니다. 영화도 보고 공원도 산책하고 카페도 갔습니다. 마치 연애하는 것 같았습니다. 20대 때 사랑했던 그때처럼 저는 아내를 공주님처럼 모셨습니다. 문을 열어줬고 의자도 빼주고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변했네요, 당신.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하고 싶어.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우리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이랬으면 참 좋았겠다 싶어.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참 행복하고 자유롭긴 했는데 가끔 당신이랑 연애할 때처럼 만나는 것도 나름 재밌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가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재혼 말하는 거예요? 나이도 있고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없잖아. 함께 늙어가고 싶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재혼은 안 해요. 재혼할 거면 왜 이혼했겠어요? 당신이 5억 다 갚아도 재혼은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혹시라도 당신 마음 바뀌면 말해. 그때 못 해준 거 다 해줄게. 나 신혼집도 구해올 수 있어.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드디어 5억을 다 갚았습니다. 8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가 나 다 갚았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알아요. 다 갚은 기념으로 식사해요. 저는 아내를 만나러 갔습니다. 떨렸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당신 정말 변했어요. 예전의 당신이 아니에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변한 거 다행이지.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 결정했어요. 뭘?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근데 재혼은 안 할래요. 그냥 이렇게 가끔 만나고 연애하면서 살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내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70이 넘어서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매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만났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영화 보고 식사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최고로 대우했습니다. 꽃을 사줬고 선물을 했고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20대 때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했습니다. 아내는 행복해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연애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왜 따로 살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더 좋거든. 손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거죠? 그럼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손자가 웃었습니다. 저도 아내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내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또 따로, 가까이 또 적당히 떨어져서.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잘못했다면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변하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황금중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